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반발이 확산되자 경남도의회가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무상급식 대신 선별급식을 하되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비공개로 이루어진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총회에서 무상급식 중재안 난상 토론이 열렸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토론 끝에 10여 가지 방안 가운데 5가지 정도가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대신에 선별급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중재안은 경상남도에는 선별급식이란 명분을 주고 도교육청에는 무상급식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명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21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해 도청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모두 도의회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재안을 내고 만약에 행자가 받아들이지 않다든가 계속 이런 사태가 가면은 우리가 행정조사 특위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에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주는 도의회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의 척도인 만큼 여야의 다툼이 그 여느 때보다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1년 8개월 전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여야 모두 화두는 경제와 복지. 경남발 뜨거운 감자가 된 무상급식 중단이 가장 큰 논쟁거리로 점쳐집니다. 새누리당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승부수를 겁니다. 인기영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하게 복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과 의료, 노후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듯이 복지에 관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들의 경제 문제와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도 이슈입니다. 경남에는 양산의 의석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김해 지역구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공천제 도입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 국회의석수 16석 가운데 김해갑 지역구를 뺀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 양산에 추가 의석수를 포함한 17석을 둔 물밑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내년 총선이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선거인 만큼 경남 지역 민심을 선점할 여야의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인데요. 이런 대형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36살 김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내연녀를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중태에 빠뜨린 겁니다. 현장 수습을 맡았던 소방관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결국 3명 중 2명이 휴직했습니다.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나니까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이. 극한 사건 사고 현장으로의 출동이 잦은 소방관들은 정신적 육체적 외상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 소방관들은 1년에 8.4회나 극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소방서에 심신 안정실을 만들고 심리 상담과 교육 횟수도 늘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또 서울과 대구 등에는 보건안전전담부서에 전문 인력도 있지만 부산은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고 있습니다. 구조 상황에서
판단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저하되었을 때는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구조를 못 받는다든지. 소방대원이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 경험은 일반인의 20, 30배 수준. 험한 곳에서 묵묵히 고생하지만 고통 극복마저도 그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네, 잘 주무셨나요? 밤사이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그래도 아직 밀양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낮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15도, 밀양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좀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까지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또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북서 내륙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이 대여금고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의창구 용호동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경남농협에 출시한 2015 복구러미 사은 예금이 판매 한 달여 만에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강의 영상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 노동조합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으로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에서 1조 원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베트남 송화우 화력발전소는 오는 2019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두산중공업은 보일러와 터빈 등 발전 설비 부분을 일괄 도급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 이후 베트남에서 모두 5개 발전소를 수주해 5년 동안 수주 규모가 6조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경남의 기초와 광역의원을 상대로 무상급식 정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경남의 지방의원 260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오는 16일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경남 지역 돼지 사육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보면 올 들어 경남 지역 사육 돼지는 110만 1,100마리로 전분기보다 12,800마리, 전년 동기 대비 4만 4,000마리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사육 가구 수는 지난해 6월 642가구에서 12월 581가구까지 줄었다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604가구를 회복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는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민들은 농기계 엔진 오일과 냉각수 상태, 배터리 충전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기능경기 대회가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의 종합우승 3연패 달성으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삼천포 공고는 금 8개, 은 7개, 동 7개로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종합우승했고 2위는 창원기계공고, 3위는 김해건설공고가 차지했습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학동 케이블카의 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결과 모두 10건의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거제시는 통영거제 환경운업연합 등이 제출한 환경평가 의견서엔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도래지와 하천 생태계에 대한 조사 누락, 등산로의 흙솔림, 산림 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접수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환경평가 내용을 일부 보완하도록 용역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